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결산을 할 때는 세금만 정산해서 내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이렇게 본인들의 1년 농사에 대한 결과물,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그 수치로 나온 결과를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표를 만들어내서 악화됐는지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한 지표가 경영지표, 경영비율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비율들을 보고 은행에서 여신을 취급할 때 등급을 매겨요.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협회에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각종 지표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입찰하는 업종 있잖아요. 입찰해서 일을 따는 업종, 입찰 관련해서 재무제표가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자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영지표 잘 알아두시면은 우리 회사의 경영, 재무가 개선이 되는지 악화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수익성 분석, 생산성 분석, 안정성 분석, 활동성 분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말 그대로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입된 총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보는 총 자본 이익률 개념이 있고 순수하게 내가 투입한 자본, 타인 자본, 남의 자본 말고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나는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무사님 회사에 내돈은 자기 자본은 어떤 거예요? 출자한 거. 출자. 내가 처음에 출자한 거. 자본 조달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 말고 타인 자본, 남의 돈 뭐겠어요? 은행에서 조달한 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2가지를 합쳐서 총 자본. 원래 내가 출자하거나 유상증자한 거는 자기 자본. 이렇게 해서 전체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전체 총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내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 내고 있나. 이렇게 2가지로 수익성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총 자본 이익률은 2 내지 5점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을수록 5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5에서 20까지 분류하는데 역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생산성 분석입니다. 생산성 분석은 사람이나 설비, 사람은 인적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설비는 물적 시설이라고 불러요. 이 2가지를 묶어서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사람 시설과 기계 시설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설비 자본 생산성은 유형 고정 자산, 그런 기계나 이러한 자산 대비 마진, 부가가치라고 하죠. 마진을 올린 비율, 그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한 설비의 이득 확보 정도, 가득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벌어들인 정도를 보는 거예요.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업종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사람이 벌어들인 마진의 정도.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 마진 나누기 종업원 수, 종업원이 100명이면 100으로 나누겠죠. 그럼 1인당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종업원이 100명이야. 종업원 한 사람당 이익을 벌어들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업종별로 판단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을 벌어들인 정도, 매출 총 이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비율은 이제 부가가치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매출이 100억인데 마진이 10억이다. 그럼 부가가치율은 10%. 이렇게 해서 전체 부가가치율을 볼 수도 있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그 금액 대비 부가가치, 마진 비율 이렇게 판단해서 볼 수도 있어요. 3번째는 돈하고 관련된 건데 자금 운용, 돈의 운용이나 지불 능력을 보는 척도, 이걸 안정성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로 나눕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 단기적인 그 부채 상환 능력을 봅니다. 단기는 주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분의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비율,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유동성 비율로 볼 수가 있어요. 유동화는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100에서 200 정도를 놓고 보는데 200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100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1년 내에 회수할 돈으로 1년 내에 갚아버릴 수 있는 게 1대1이니까 똔똔이죠. 근데 2배야, 2배. 당장에 갚아야 될 부채는 100인데 1년 안에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건 200이야. 그러면 2가 나오고 200%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자금 조달이 제가 아까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 조달한다고 했잖아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거, 내 돈을 가져오는 거, 이 두 개의 상대적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불러요. 타인 자본 나누기 자기 자본. 그 비율이 1이면은 1대1이잖아요. 그럼 100으로 보고 그게 2배야, 2배. 200%야. 그러면은 타인 자본이 200이고 내 종잣돈이 100이잖아요. 그럼 가분수잖아. 남의 돈을 2배로 더 많이 썼어. 안 좋은 거죠. 이때는 2분의 1이 좋은 거예요. 자기 자본이 200이고 빌린 돈, 남의 돈은 100이야. 그러면 내 종잣돈이 타인 자본을 갚고도 100이 남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50%가 수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동성 분석이 있어요. 경영 활동이 왕성한가, 성장이 앞으로 순조로울 것인가. 기업은 계속 굴러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물적 시설, 투자된 엄청난 물적 시설도 있고 종업원 계속적으로 여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업이 활동이 왕성한가, 계속 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 총자본 회전율,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 이런 게 있습니다. 회전율은 일종의 내가 투입한 자산의 몇 배로 매출이 일어나느냐, 그 매출이 일어나는 배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총자본 회전율은 내가 투입된 총자본 대비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 비율을 말해요. 내가 투입된 자본이 10억이야. 근데 매출이 100억이면은 10배를 활동을 한 거죠. 내 자본이 100이 들어가서 매출은 10배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투입된 자본 대비 회수 속도, 회전 속도라고 합니다. 회전 속도는 자산이 110억이 투입이 됐는데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투입된 자산의 10배의 매출을 올린 거죠. 그 매출로 거래처에 원가 결제도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총자본 회전율이 있고 자기 자본 회전율도 있어요. 이번엔 순수하게 내가 출자한 순수하게 나의 돈으로 매출액은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자기 자본 회전율로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추세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렇게 보는 비율이 있어요. 이익 성장률은 전기 이익분의 단기 이익 곱하기 100 하면은 성장률을 구할 수 있어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매출분의 단기 매출 하면은 매출액이 100으로 유지했는지 200%로 2배 성장했는지 50%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성장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활동성 분석해서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결산하면서 실무자들은 이런 걸 알고 재무제표가 나오면은 이 정도 경영 비율 정도는 분석을 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부합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지 버티기만 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지표를 통해서 수치화시켜서 보고 이거를 경영진에게 보고를 해서 경영자가 회사를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실력자,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건설업은 이런 지표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를 보게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경영 비율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이 지표를 가지고 경영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 말씀하신 건설업 특히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 말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이 비율은 유동자산은 많을수록 적고 유동부채는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비율은 기본적으로 200%가 넘어가야 수미양가로 따지면 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오른편에 자금 조달은 타인 자금, 자기 자금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의 비율을 보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니까 부채는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타인 자본보다는 자기 자본이 많은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가 수가 아니고 50%가 수예요. 50% 밑으로 내려가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거나 개선되는 게 좋아요. 건설업에서는
현금 흐름을 봅니다. 현장에서 인건비로 많이 현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년도 말 현금하고 올해 말 현금 흐름을 비교해서 증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 분석은 증가 감소를 세 개로 나눠서 판단해요. 영업 활동, 열심히 이제 수익 창출 활동을 해서 현금을 증가시키는 거. 이거는 매출이죠, 매출. 이 영업 활동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 있어요. 투자 활동은 뭐 가지고 있던 증권을 투자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매각 또는 유형 자산을 매각 이런 걸 투자 활동이라고 불러요. 사고 팔고 어떤 뭐 유형 자산이나 기계 장비를 사면은 투자 현금 흐름에서는 유출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면은 현금 흐름은 개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쪽은 이제 돈하고 관련된 건데 차입을 하면은 캐시가 늘어나니까 현금 흐름이 증가가 돼요. 차입. 반대로 차입은 이제 타인 자본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말 스타트 현금에서 정기말 현금은 기초 현금이죠. 기초 현금에서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 이제 종합적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증감이 나와요. 그러면 기초 현금의 증가나 감소가 정산이 되면서 기말 현금이 늘어났거나 감소됐거나 이렇게 나오죠. 건설업에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은 흑자도산, 매출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는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고 공사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운영비를 빼요. 운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부르는데 판관비 맞아요. 공부 좀 하셨네. 판관비에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임차료 이런 거 운영비를 빼고 나면은 그 이익이 영업이익, 경상이익 이렇게 불러요. 항상 유지되는 이익의 수준을 경상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불러요. 그 비율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그게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타인 자본 이런 걸 땡길 때는 이자를 내잖아요. 이제 금융 비용을 빼고 나면은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하면은 매출액 대비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설업이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업이익 평상시에 늘상 올릴 수 있는 이익이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오는 금융 비용을 커버할 수 있어야 돼.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이 커버할 수 있어야 수치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을 커버할 수 없으면 바로 단기 순손실이 나와버리고 커버할 수 있더라도 정확하게 금융 비용만 딱 커버하면 똔똔돼서 이익이 제로가 되겠다. 금융 비용의 뭐 2배, 3배 이렇게 남을 수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수치가 다 좋게 나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수치들을 가지고 평상시에 경영 관리를 하시면은 회사가 성장하는지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지 악화되는지 지표로서 늘상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서 차가 목적지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지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경영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결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경영 비율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달 3월 결산하시는 우리 구독자 회사 여러분들, 이번 결산에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겨우 버티고 있는지 악화되는지 이 경영 지표를 통해서 잘 분석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 올해 내년에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